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이 한반도 브리핑은 지난주까지는 지성림 기자가 1년 동안 수고해줬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연합뉴스 이봉석 기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이봉석 기자는 연합뉴스TV 베이징 특파원과 연합뉴스 북한부 기자 등을 거쳐 지금은 국제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소식으로 북한이 ICBM 시험 발사 성공 축하 행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열었습니다.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험 발사 공로자들하고 사진도 찍고 또 계급도 올려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더불어서 둘째 딸이죠. 이 김주애와 또다시 동행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도 참 이례적인데 이 ICBM 이동식 발사 차량에 영웅 칭호에다가 이 훈장까지 수여를 했는데 먼저 주요 이슈들부터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 매체의 ICBM 시험 발사 성공 축하 행사 개최 소식이 실린 것은 지난 일요일입니다. 김정인 위원장은 ICBM 화성 17형 발사에 참여한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관련 군 인사들에 대한 승진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기념사진 촬영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김 위원장의 통치 방식의 하나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다시 둘째 딸 주애의 손을 꼭 잡고 등장했는데요. 김주애가 김 위원장의 부인 이설주 여사와 똑 닮은 스타일로 나타나고 그에 대한 호칭도 첫 번째 등장 때와 비교해 달라진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본격적인 후계자 수업이 시작된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ICBM 이동식 발사 차량에 훈장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기 위한 조치가 지지부진하자 한미일 3국이 각각 독자 제재안을 같은 날 발표했습니다. 지난 한 주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은 없었고 진전된 핵실험 동향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난 일요일 이 북한 매체는 아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ICBM 시험 발사 이 성공 축하 행사 참석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더 눈길을 끈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둘째 딸이죠. 이 김주애가 또다시 동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가 과연 진정한 성공이었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긴 하지만 북한은 어쨌든 시험 발사 성공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ICBM이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북한 매체들이 지난 일요일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후 9일 만에 또다시 둘째 딸 김주애와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첫 등장 당시 김주애는 흰색 패딩 점퍼를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북한 매체의 보도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애하는 전 비서동지께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 환호를 힘껏 터쳐올렸습니다. 네, 저희가 관련 영상을 보고 왔는데 이 첫 번째 등장했을 때와 또 비교해서 호칭이 좀 달라진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이 점 저희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첫 번째 등장했을 때는 호칭이 사랑하는 자제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존귀하신 자제분 그리고 자신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자제분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김정은 리설주 부부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첫째가 아들, 둘째는 딸 주애로 확인됐지만 셋째 성별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외신들은 일남 이녀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사랑한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다는 점에서 후계자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자제분이라는 표현과 미사일 개발 관계자들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백두의 혈통만을 따를 것이라고 맹세한 점도 후계 승계 신호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주애가 올해 만으로 9살로 너무 어리고요.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벌써 후계자 수업을 말하기엔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북한은 봉건주의적 잔재가 남아있고 여성의 지위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이 여성 최고 지도자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후계자라면 동반돼야 하는 우상화도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래 세대 보호를 위해선 핵이 필요하다는 메시지 발신 차원에서 김 위원장이 딸을 대동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째를 장기적인 후계, 그냥 김정은 자체가 갑자기 등장해서 초기 힘들었거든요. 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저러다가 이제 아들이 나올 수도 있죠. 네, 결국에는 후계 문제랑 관계없이 앞으로도 이 공개석상에 김주애가 자주 등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많은데 이때도 혹시 모습을 드러낼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딸을 다른 데도 아닌 대량 살상 무기 현장에 데리고 가는 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미 2번이나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자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신형 핵탄두를 공개하거나 7차 핵실험 성공 후 축하 행사가 있을 때도 김주애가 등장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동향을 살펴보면요. 지난 화요일이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지 꼭 5년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전후로 핵실험과 관련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었다는 게 우리 군의 분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 ICBM 화성 15형 시험 발사 성공 직후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됐다고 말했습니다. 5년 전 북한의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었다. 다만 현재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언제든 감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 3차와 2016년 4차 핵실험이 모두 겨울철에 이뤄져 이번 겨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7차 핵실험 조짐을 보이는 북한에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향해서도 이 북한 대북 지뢰대를 제대로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보도는 지난 화요일 보도가 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대응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우방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상임 이사국으로서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유엔 차원의 대북 압박 조치들을 번번이 무산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이 북한을 말리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영내에 군사 자산이 유입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전력을 증강하면 영내에서 미군의 군사 안보적 존재가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해서 북한을 두둔을 하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논의는 물론이고 이 의장 성명조차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한국과 미국, 일본, 한미일 3국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간으로 어제 미국과 한국, 일본이 차례로 개별적으로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예. 가장 먼저 미국이 새벽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추가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고요. 그리고 곧바로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그리고 대북 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곧바로 일본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 3곳과 개인 1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자 한미일 외교 차관이 약 10여일 전에 3자 통화를 통해 개별적인 추가 조치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한미일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북 제재 논의는 물론 의장 성명까지 진전이 없자 한미일이 대북 공조에 나서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외교부는 한미일을 비롯한 유사 입장국들이 독자 제재 대상을 교차, 중첩적으로 지정하면서 제재 지정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10월에도 일본이 독자 대북 제재를 발표했는데 당시에도 한국과 미국에 호응하는 형태로 이뤄진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미일이 지난달 중순 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를 조율하기로 합의한 만큼 3국의 대북 공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대북 제재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시 이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성공 축하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ICBM이 아니라 이동식 발사대에 영웅 칭호를 붙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만큼 그 이동식 발사대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사람이 아닌 군사 장비에 영웅 칭호를 준 건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영웅 칭호 부여와 함께 메달과 훈장도 수여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는 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동시킨 뒤 세워서 발사한다는 뜻입니다. 예. ICBM의 기동성을 향상시켜서 추적과 요격을 어렵게 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ICBM 조립시설이 있는 신리 인근 순안 비행장에서 고정적으로 ICBM을 발사하다시피 해왔습니다. 지난 3월 24일에도 신리 미사일 조립시설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신리에서 5km 이상 이동해 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한미연합군의 감시망을 피하기가 쉬워진 겁니다. 화성 17형의 이동식 발사대의 바퀴는 11축 22륜으로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처럼 북한은 핵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반면에 이런 북한의 제동을 가해야 할 유엔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북한의 도발은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 또는 미사일 추가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어서 한반도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자, 그럼 다음 주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